아니, 왜 이렇게 좀 서두가 길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슬라이드도 하나도 안 넘기고 막, 막 했는데, 결국에는 제가 이제 로직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서로는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긴 시간을 들여서 브랜드와 타겟을 먼저 말씀을 드렸는지, 네이버 바뀐 로직을 보면 무릎을 아마 탁 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이 앞에 있었던 타겟의 노정 있죠? 요 노정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네이버가 직접 하겠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릴스에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무료 강의하기 전에 그 말씀드린 거 좀 보셨죠? 이제는 인기 주제라고 하는 탭이 사라지고 함께 보면 좋은, 함께 많이 찾는 이런 탭이 생겼다. 이게 단순한 디자인 변경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릴스 찍었잖아요. 이제는 네이버가 어떤 걸 공지했냐 하면 저희 이제 단순한 키워드 장사 안 해요. 이거 공지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뷰징, 단순 노출 이런 거 다 끝났다고 선언한 거예요. 이거를 사실은 대행사 대표인 저는 되게 크게 받았거든요. 근데 이걸 대표님들은 모르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을 제가 조금 더 쉽게 저희 마마팅의 시선으로 조금 해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원문을 좀 보여드릴게요. 저는 대행사 시작하면서 뭘 제일 많이 보냐 하면 인스타그램 공식 공지문, 네이버에서 발행한 공식 공지문 이런 걸 제일 많이 봐요. 그게 트렌드가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걸 많이 보면 좋은데 그 공지사항 원문에 2025년 10월 27일자로 올라온 글이 있습니다. 비전문가가 보면은 그냥 AI가 앞으로 조금 더 추천해줬네. 좋아졌나 보네. 그냥 이렇게 넘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이걸 조금 더 전문적인 시선으로 봐야 되겠죠? 제가 그래서 한 문장씩 조금 번역하듯이 이야기를 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검색 담당자입니다. 지난 9월에 뭘 했냐? 네이버 검색은 사용자가 다양한 주제를 더 깊이 탐색할 수 있도록 검색 과정에서 궁금할 만한 연관 내용을 추천해주는 함께 많이 찾는과 함께 많이 보면 좋은이라고 하는 A/B 테스트를 언제 진행했다고요? 9월에 진행을 했다고요. 9월에 진행을 했더니 테스트 결과 사용자 재검색, 그러니까 계속 네이버에서 제재 검색을 한다는 거예요. 탐색 흐름 확장에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이 됐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 테슬라 주식을 쳤는데 함께 많이 찾는데 테슬라 전망이 뜨네? 테슬라 관심 있으면 내가 주식 여기 투자했어. 그러면 전망 너무 궁금하지 않을까요? 클릭을 한다는 거예요. 테슬라 매수? 너무 궁금해 막 클릭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 필라테스나 피트니스 쪽 대표님들 지금 많이 계시니까 필라테스로 해볼까요? 원주 필라테스라고 만약에 했어요? 함께 많이 찾는이라고 했었을 때 원주 필라테스 주차, 뭐 원주 필라테스 잘하는 곳, 뭐 원주 필라테스 뭐 샤워 시설, 막 진짜 막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모든 연관 키워드에 대한 부분들이 그 사용자에 맞게 추천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함께 많이 찾는과 함께 보면 좋은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전체 사용자를 기능으로 대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래요. 뭔 소리냐? 지금 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 치면은 함께 많이 찾는 이랑 함께 보면 좋으니 뜨는 사람이 있고 안 뜨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왜냐? 아직 확대 적용을 안 했으니까. 근데 9월에 해보니까 어때요? 좋대, 네이버가. 그래서 확대할 거래. 이게 네이버 입장에서 왜 좋은 거예요? 왜 좋을까요? 제가 마케팅 수업 때 항상 말씀드리는데 네이버가 비영리 회사예요? 자선 회사 아니죠. 네이버도 돈 버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맨 위에 어떤 거 노출시켜주는 거예요? 맨 위에. 파워링크를 그래서 제일 많이 노출시켜주잖아요. 너네가 만약에 이거를 검색을 했었을 때 제일 상단에 뜨고 싶으면 돈 내. 이거거든요. 돈 내. 파워링크가 그래 제일 많이 뜨는 게 이걸로 돈벌이가 잘 되기 때문이에요. 그쵸? 그러면 네이버는 이걸로 돈벌이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블로그를 써도 최대한 진짜 뭐 어디에 와서 복붙한 글, 사진 퍼내려온 그런 질 안 좋은 글 말고 진짜 질이 좋고 진짜 좋은 퀄리티의 창작자가 쓴 글을 원할 거고요. 그쵸? AI 복붙한 글 옛날에 썼던 사진 그런 거 좋아할까요?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글들은 상위 노출이 안 돼요. 상위 노출 원리를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네이버가 좋아하는 짓이 곧 상위 노출의 모든 원리거든요. 플레이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플레이스야. 계속 그 플레이스를 찾겠죠?
그럼 그 플레이스가 인기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고객이 들어가서 만약에 그 플레이스를 봐. 오랫동안 네이버에 유입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 있는 플레이스를 위로 올려주는 거고, 그러니까 질 좋은 블로그 글을 올려주는 거고, 그거에 대한 어떤 기준점을 AI가 정했다고요. 블로그에서 어떤 풀로 썼을 때 상위 노출 확률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로직을 정해놨다고요, 네이버에서. 아시겠죠? 비영리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네이버에서 이제 있을 수 있게끔 이거를 만들어 놓겠다라는 거예요. 요까지 이해 가세요? 내 회사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너네가 관심 있는 거 다 연관된 거 우리가 알려줄게.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용자는 검색 과정에서 관심 있는 주제를 더 깊이 살펴보고 정보 탐색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이용할 수가 있대요. 우리 막 쇼폼도 그렇잖아요. 관심 있는 거 이렇게 보다가 알고리즘 따라가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그런 거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번 기능은 QRA라고 하는 AI 추천 엔진을 통해 제공되면 뭔지 몰라도 됩니다. 그냥 AI인데 단순히 많이 검색된 키워드, 원주 필라테스, 동탄 필라테스, 강남 필라테스 이런 거 아니고 사용자의 맥락이 반영된 정교한 키워드를 제공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뭔 소리냐? 지역 기반 키워드가 갑자기 그 변형 툴로 바뀌진 않아요. 다만 그 안에서 세부적인 키워드까지 다 주제를 확장해서 심화로 탐색할 수 있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AI는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어랑 최근 관심 주제, 행동 패턴까지 다 파악한대요. 대박이죠?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테슬라 주식을 쳤다가 갑자기 경제 이런 걸 봤어요? 그럼 그거랑 테슬라 엮어서 또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너 예전에 너 테슬라 주식 관심 많지. 이거를 패턴을 다 분석한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관심 있었던 주제가 뭔지 다 파악한다는 거예요. 그니까 타겟이 되게 중요해진 거죠, 여러분들한테. 브랜드의 타겟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큰 이슈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창업 운영 스타일 들어보면은 제가 고객 여정 설계를 진짜 빼곡하게 써놓잖아요. 제가 그 예시를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고객 여정에 대한 부분 타겟을 정해놓고 그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을지, 어떤 고민 때문에 우리한테까지 올지에 대한 부분들을 진짜 미친 줄글로 적어놓은 게 아마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진짜 그 캐릭터가 어떤 걸 좋아할지, 어떤 것들을 생각할지, 이런 것들을 아예 고민하고 추측해보지 않으면요. 그냥 이제는 뭐예요? 추측할 수가 없어요. 그 검색어를 생각해가지고 내가 거기 세부 키워드를 공략할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을까요? 그래서 개인별로 맞춤 키워드가 너무 중요해지기 때문에 고객 여정 설계를 제가 맨 앞에다가 보여준 거였어요. 아울러서 추천 키워드와 노출 영역을 유연하게 조합을 해가지고 적합한 방식인 네로우 다운과 사이드 바이 사이드 방식으로 제공합니다. 라고 하는데 이 네로우 다운과 사이드 바이 사이드가 이거예요. 이거. 아이와 여행을 자주 찾는 사용자. 데이트 코스를 자주 찾는 사용자한테 어떻게 뜰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봤을 때 아이, 여행을 많이 찾았으면 다낭 가족여행, 다낭 키즈 리조트, 다낭 어린이 놀이터, 다낭 유아용품을 추천해 주겠대요. 만약에 데이트 코스를 자주 찾았어. 그러면 다낭을 해도 다낭 커플 여행, 다낭 고급 리조트, 다낭 레스토랑을 추천해 줄 거래요. 그러니까 함께 보면 좋은이라고 하는 키워드에서 내가 궁금해할 만한 키워드를 다 제시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옛날에는요, 키워드 검색량이 되게 중요했어요. 그게 힘이 센 키워드고, 왜냐하면은 원주 필라테스 검색량이 예를 들어서 한 1000개야. 1000명의 사람이 월에 본대요. 근데 만약에 원주 반곡동 필라테스는 100명밖에 안 본대요. 그럼 이왕이면 어디 노출되는 게 좋은 거예요? 원주에 노출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이 변함은 없지만, 이걸 치더라도 세부 키워드를 더 세부로 잡아가지고 보여주겠다라는 거니까 검색어가 10개여도 20개여도 모든 세부 키워드에 내 타겟 고객이 궁금해할 만한 모든 거에 다 노출을 시키는 게 중요하고 그 타겟 고객의 욕망을 담은 컨텐츠를 최대한 많이 노출시키는 게 중요해졌다고요. 여러분들의 타겟 고객은 뭘 궁금해할까요? 어떤 고객이 어떤 여정 설계로 올까요? 그거를 한번 저랑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오신 분들이 피트니스 쪽 라인으로 많이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랑 같이 고객 여정 설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해볼 거예요. 제가 1시간 잡고 생각했거든요, 강의. 그래서 이 1시간 안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총정리 한번 들어갈게요. 네이버에서 이제 앞으로는 한 타겟 고객, 그 사용자에 맞는 그 생각을 유추해가지고 똑똑하게 그 사람이 궁금해할 만한 연관 내용들까지 세부 키워드를 아주 심화적으로 보여준대요. 그쵸?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메인 키워드만 집중해서 잡을 게 아니라 내가 대행사도 안 쓰고 그냥 많은 홍보 라인을 구축하고 싶으면 세부 키워드를 검색어가 그게 아무리 5든 6이든지 간에 다 잡아놓는 게 중요하다고요. 지금 치킨 게임이 시작된 거예요. 이거를 먼저 생각하고 전부 쫙 도배를 해놓으시는 분들이 유리하겠죠? 어떤 느낌인지 이해 가셨죠? 그래서 좋은 관심,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공문이 끝났지만 저는 여기서 되게 많은 생각이 든 거예요. 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객 여정 설계에 대한 부분들을 안 그리고 브랜드에 대한 개념이 없이? 없이 사업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홍보를 더 어려워하겠구나. 대행사한테 더 의지할 수밖에 없겠구나. 근데 사실은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노출하기 더 쉬워진 시대가 솔직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브랜드에 대한 부분들을 섬세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그 부분을 같이 잡아주면 제일 좋겠죠. 전문가의 시선으로. 근데 이제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세부 키워드를 많이 잡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저랑 해볼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막막할 수 있어. 아, 그러면 어떻게 잡으라고? 어쩌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 저랑 지금 해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어뷰징 단순 노출이 이제 끝났어. 사용자 기반으로 우리 움직일 거야. 그래서 네이버는 이제 왜 검색했는지를 추리하는 되게 똑똑한 AI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인기 있는 대형 키워드가 아니라 맥락이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요게 아주 별표 5개 치세요. 맥락에 맞게, 타겟 고객이 생각하는 맥락에 맞게 내가 홍보를 하는 게 중요해졌다. 그래서 진짜 의미는 뭐냐? 최신 관심 주제와 행동 패턴과 시의성을 보면서 우리는 AI가 뽑아줄 거예요 라는 어려운 말로 했지만 편하게 풀면 뭐예요? 10분 전에 그 사람이 검색했던 거, 리뷰를 보는 습관들, 지금 비 오는지 이런 걸 생각했던 걸 모두 반영해서 결과를 보여줄 거래요. 되게 똑똑해졌죠. 이제는 브랜드에 대한 부분들이 중점이 안 잡힌 곳은 진짜 망해 나갈 겁니다. 정말이에요. 홍보가 더 어려워졌을 거거든요. 그분들한테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객 여정이라는 것들을 설계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질문의 지도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이게 중요한데 이거는 여러분들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저랑 강의 끝나고 여러분들 업장에 맞게끔 한번 생각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건 예시예요, 예시. 예시를 드리면 생각이 갇힐까봐, 안 갖고 올까 했는데 또 아예 모르실까봐. 자, 내 고객이 있어요. 타겟 고객.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설정하실 거예요? 일단 그거부터가 안 된다라고 하면 그걸 이제 생각을 어떻게 세밀하게 할 건가? 그 가이드를 잡으셔야겠죠? 내 타겟 고객이 뭘 좋아하지, 어떤 걸 잘하지, 이거에 맞춰서 디자인도 달라질 거고, 종이 한 장도 달라질 수 있고요. 세일즈 매뉴얼도 달라질 수 있고요. 그 모든 틀이 다 맞춰지니까. 자, 그러면 일단은 뭐 20대 해수쌤이에요. 다이어트 급합니다. 급하고 이제 빨리 이거 해야 되는데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되게 타겟을 이렇게 엄청 간단하게 잡았지만 여러분들 타겟은 알아서 조금 더 세밀하게 정해보세요. 그러면 내 고객이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까를 유추하셔야 돼요. 첫 번째, 살 빼야지. 옷이 하나도 안 맞네. 큰일 났다, 이거 하면서 작년 옷을 입었는데 안 맞는 거야. 그럼 못 찾을 것 같으세요? 검색어에 다이어트 방법, 한 달 다이어트, 직장인 다이어트, 밀키트 방법, 이런 거 막 쳐보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또, 이 1단계에서의 키워드. 키워드가 여러분, 키워드 추출을 어떻게 해요? 키워드가 뭐예요? 막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일단 여러분, 키워드가 뭔지를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까 봐 키워드에 대한 단어 설명을 먼저 조금 드리면은요. 키라고 하는 부분과 워드라고 하는 부분을 분리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키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핵심인 거고, 워드는 단어죠. 내가 원하는 그 워드를 딱 검색하면 그거에 맞는 게 쭈루루루루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이어트라는 걸 궁금해. 이게 내 키워드야. 다이어트가. 그거에 맞는 것들이 쭈루루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문제인식 단계에서의 조금 더 넓은 키워드가 되겠죠? 다 적어보세요, 다. 두 번째, 해결책을 탐색합니다. 이 식단만으로 안 되네. 운동을 좀 해야겠네. 다이어트, 운동, 헬스, 뭐 필라테스 뭐가 좋아? 이게 이제 물음표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콘텐츠 하나 뽑아낼 거 하나 생겨도 주제. 헬스? vs 뭐 S&P. 어떤 게 좋을까요? 고민하고 계신가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이게 진짜 고객 여정을 생각하신 분이 짜낸 제목이에요. 뭐 필라테스에서 50분 체험해보기. 이거는 안 궁금해. 안 궁금하고 원하지 않는 글인 거죠. 이 타겟 고객이 운동해야겠다 했는데 필라테스에서 50분 운동해보기 이게 그렇게 끌릴까요? 이거랑 필라테스, 헬스 어떤 게 고민되세요? 뭐 이런 제목이 있다 했을 때 그걸 클릭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노출이 능사가 아니라 그 노출된 데에서도 싸움이 시작돼요. 그니까 카피가 중요한 거고 그 카피를 잘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고객의 심리를 계속 생각하고 파악해야 돼요. 그래야 그 제목이 나옵니다. 그 제목이 만약에 나왔어. 그래서 해결책 탐색을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키워드들을 또 쭉 탐색을 해보는 거예요. 헬스가 될 수 있고, 필라테스가 될 수 있고, 다이어트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조금 더 추가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요즘에 업태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필라테스 업태만 치더라도 첫 번째 뜨는 페이지에 옛날에는 필라테스 치면 필라테스만 떴어요, 업태에. 이젠 뭐가 뜨냐면 헬스장이 막 들어와요. 헬스장 들어오고 스포츠 시설이 들어오면서 옛날에 뭣도 안 하고 그냥 1페이지 유지하셨던 분들 다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는 여러분 피트니스라고 하는 공동 경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잡을 수 있는 키워드가 얼마나 많아졌게요. 다 잡으면 물론 좋지만 우선순위는 있습니다. 내 중심 업태를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아, 야, 그래. 필라테스가 낫겠다. 이거를 설득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겠죠? 이 2단계 글을 탄탄하게 만들어 놓거나 이 키워드 중심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그런 글들을 넣으셔야겠죠? 이해하셨어요? 세부 키워드마다 그 고객이 고민할 수 있는 키워드를 넣어주시라고요. 제목에. 오케이. 그럼 필라테스 할 거예요. 그럼 필라테스 효과, 가격 얼마야? 기구랑 소도구 차이 뭔데? 뭐 클래식 모던이 이때 뭐 뭐야? 막 이런 거 생각 들지 않을까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키워드로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옛날에 필라테스 운영하면서 고객 여정을 생각했을 때 뭐가 제일 궁금할까를 생각했을 때 이 필라테스 가격에 대한 부분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궁금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딱 썼었는데 바로 이제 상위 노출이 됐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뭐 필라테스만 치더라도 필라테스 요가 차이, 뭐 필라테스 다이어트 효과 이런 거 뜨죠? 자왕에. 이런 거 한번 클릭해서 보세요. 뭘 궁금해 하나. 좋은지 알고 싶어요. 특히 이런 데 있잖아요. 맘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필라테스 검색해보세요. 검색해서 뭘 궁금해하는데 소비자들이? 그게 여러분들 컨텐츠가 됩니다. 그럼 그거를 또 키워드를 넣어요. 필라테스 효과, 필라테스 가격 같은 키워드를 넣고 블로그를 발행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블로그 상위 노출 방법 모르시는 분들은 키워드를 넣어서 어떻게 노출시키는지 모르죠. 그건 배우셔야 돼요. 지금 다 알려드릴 수 없으니까. 네 번째, 지역을 탐색을 합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 필라테스 있나? 그럼 이제 막 원주 필라테스, 원주 혁신도시 필라테스, 이제서야 지역 키워드를 쓰기 시작을 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노출하려고 하는 그 지역 키워드는 4단계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조금 더 탄탄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글들을 조금 더 발행을 했었을 때, 그게 또 내 자사 블로그에 있었을 때, 훨씬 더 이 찐팬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굳이나 이 키워드를, 모든 키워드를 잡으면 좋겠지만, 그러는 거는 아니기도 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여정을 생각하면서 컨텐츠를 그리시기만 해도 내 올가미에 한 번 걸리면 궁금한 게 여기 다 있잖아요. 이 블로그에. 해결해주는 사람이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그때 상담을 오실 거라고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역 탐색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 비교를 하겠죠. 원주 필라테스 추천을 한다거나 원주 필라테스 잘하는 곳, 후기 이런 거 이제 비교를 하면서 결국 그때서야 네이버 예약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노출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으셨을 때 납득이 갔다면 이번 강의는 성공하신 거예요. 시간을 너무 잘 쓰신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노출이 다가 아니구나. 상위 노출 중에서도 고객 여정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면서 그 심리를 헤아릴 수 있는 컨텐츠를 내야
선택을 받고 구매 전환까지 이어지는구나. 이 포인트를 아셔야 되는 거고. 아, 이제는 노출 또한 세부 키워드를 많이 잡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유레카를 떠올려 주시면 되고요. 파워링크 광고 설정하는 방법 같은 거 처음 운영 스터디 때 링크 드리잖아요. 아직 안 해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안 들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만약에 파워링크에 대한 부분 광고 대량 키워드 넣으실 때 이거 다 넣으면 되겠죠. 파워링크 다 뜰 거니까. 어차피 파워링크 클릭당 돈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거에 다 넣는다고 했었을 때 얼마나 좋은 효과가 있을까요? 그쵸?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블로그가 한계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다만 대행사를 쓴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작은 키워드부터 최대한 깔아놓는 공략을 쓰셔야 되는 게 맞아요. 지역 키워드에 대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잡겠지만 그 중점적인 키워드 안에서도 이런 고객 여정을 설계를 해서 그 안에서의 컨텐츠를 잡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가셔야겠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찾아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핵심 정리를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서 내용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이제 아까 전에 공지글도 좀 보여드리고 했는데, 그렇게 공지글을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방향성들을 이렇게 좀 체크하고 인사이트를 정할 수 있는 그 시야가 생겨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좀 막연하고 그저 어렵게만 좀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냥 막연하고 어렵게만 느끼신다라기보다도 마케팅이라는 건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돼요. 공지도 보고 어려우면 이게 뭔지도 한번 돌려보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 예를 들어서 필라테스 다이어트 효과에 대한 글을 그러면은 쓰고 싶어. 고객 여정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설계를 했는데 이걸 써야 되겠다는 건 알아. 근데 글을 못 쓰겠잖아요. 이해하셨어요? 글을 못 쓰겠잖아. 글을 어떻게 쓸 거야? 그리고 제목 호킹을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잖아요. 이 부분도 여러분 이제는 AI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필요한 모든 AI들을 쭉 만들어 놨는데, 저 같은 경우는 브랜드를 세개를 운영하고 컨텐츠를 낼 게 너무 많잖아요. 이게 사람의 뇌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걸 어떻게 AI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 속도가 달라집니다. 속도가 달라져요. 자, 일단 첫 번째 한번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뉴스 기사가 됐든지 간에, 뭐, 유튜브가 됐든지 간에, 이거 인사이트 괜찮은데?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뭐, 그냥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글을 복사합니다. 제가 제목 만들기 봇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 봇에다가 얘를 붙여 넣습니다. 내용을 넣었더니, 얘가 어떻게 조금 제목을 만들어 줄까? 했었을 때 제가 지침대로 넣은 것대로 얘가 생각을 해요. GPT와 제미나이 중에 뭘 써야 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AI는 제미나이가 제일 많이 똑똑합니다. 왜냐면 구글 기반이기도 하고 이 구글 기반 데이터를 잡고 있는 게 제미나이기 때문에 GPT에서 만약에 구글사에서 나 우리 정보 제공 안 해. 이러면 GPT 진짜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좋은 게 구글사이기 때문에 유튜브 링크를 입력해도 바로 내용을 뽑아낼 수 있는 똑똑한 친구고 2.5%와 2.5 플래시가 있는데요. 플래시는 그냥 진짜 빠르게 추론하지 않고 빠른 답변을 좀 많이 주고요. 이 2.5%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추론하고 코딩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금 느릴 수 있는데 저는 2.5%를 좀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지침을 10가지를 줬고요. 그거에 맞게 제목을 20가지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뭐 고의는 없었다. 뻔뻔한 재소자, 법정에서 드러난 충격적 진실, 뭐 이렇게 막 글을 내주는 거예요.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우리 선생님들 것 중에서 제목을 정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왕십리 필라테스 예를 들어 이렇게 쳤어요. 근데 이게 내용이 좋아야 제목도 잘 뽑아주기는 하는데. 사실 그래서 내용을 먼저 뽑아내신 다음에 제목을 넣는 게 가장 좋기는 하거든요. 과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본문 내용을 후킹하게 잘만 작성해줘도 제목도 다 만들어주고요. 본문 내용을 잘 작성해주면 그걸로 쇼폼이랑 롱폼, 대본까지 다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블로그 글,
고객 여정 설계 같은 것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많고요. 브랜드에 대한 기초를 세우는 것도 GPT랑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제미나랑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AI를 모르면 손해인 시대가 온 거고, 트렌드가 너무 빨리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거 체크 안 하고 가면 나 혼자만 시간 낭비하는 거죠. 나 혼자만 끙끙 앓면서 막 블로그 뭐해, 막 쇼폼, 막 대본 어떻게 작성해, 영상 촬영은 언제, 편집은 언제, 이 고리에 똥도 하지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근데 보면은 약간 글씨가 조금 길죠? 이거를 뭐 21자 아니면 뭐 25자 내로 바꿔줘 라고 하면은 바꿔줍니다. 근데 아까 전에 봤던 어깨 통증 체형 교정 리커버러 선택한 이유 요거보다는 뭐 단 3주, 10년 묵은 어깨 통증, 왕십리 리커버 1대1 맞춤 교정으로 박살낸 후기. 이게 너무 킹스럽지 않나요? 이걸 좀 줄여달라고 말을 해도 돼요. 예를 들어 이게 마음에 들어. 그러면은 이거 23자 내로 줄여줘. 이렇게 말해줘도 얘가 알아서 줄여주겠죠. 그러니까 뭔가 똑똑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마케팅의 트렌드를 아는 것부터 AI의 트렌드를 아는 거, 이런 것들이 뒤처지게 되면은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들이 막 속도 내면서 너무 똑똑하게 잘하는 거 나는 내 머리 쓰면서 4시간 쓰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이라는 거, 창업이라는 거, 그냥 내가 레슨 티칭만 잘한다고 하는 그런 하수적인 생각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할 건지를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10년 통증 3주 박살, 왕십리 리커버 후기 뭐 이런 식으로 뽑아줬네요. 나쁘지 않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 이번에 강사 티칭이랑 쇼폼, 롱폼 영상 제작기도 만들었거든요. 제가 만약에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저희 바디블렌드에 대한 교재 내용이라던가 뭔가 인사이트에 대한 부분 명령어 다 줬어요. 주고 나서 얘가 그거를 이제 추론해가지고 컨텐츠 아이디어를 던져주는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소스를 활용을 해가지고 블로그 글도 쓸 수 있고, 플레이스 글도 쓸 수 있고, 내 브랜드 기획도 할 수 있고, 세일즈 매뉴얼도 작성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이 이 명령어를 어떻게 넣느냐가 제일 중요해지는 거예요. 재활 전문성이 돋보이는 1분 쇼폼 릴스 스크립트를 바로 제작을 해주겠대요. 제가 이제 4개로 나눴어요. 4개 중에서 어떤 걸로 할까요? 라고 했었을 때 나는 1번이 마음에 들어. 1. 이거 하면서 이런 식으로. 강사님, 목이 안 돌아가는 회원님께 혹시 SCM 스트레칭만 시키고 계신가요? 막 그림도 줘요. 견갑골은 어깨 올림금이라는 뜻입니다.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하죠. 오늘 핵심 큐잉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롱폼까지 달라고 하거든요. 롱폼 스크립트 줘 하면 롱폼 줍니다. 허무하죠? 그 AI에 대한 부분은 창업 운영과 엮은 게 지금 3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마케팅에 대한 부분을 접목시켜서 AI만 다루는 것도 바디블렌드에서 강의 런칭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제가 잘하는 게 트렌드를 쫓아가는 거고 그거에 맞게끔 제 사업을 굴리는 일을 잘해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인사이트를 풀어드렸을 때 잘 되시는 분들을 보면서 진짜 보람을 많이 느끼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오늘의 강의를 들으시고 아, 세상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구나. 그리고 앞으로 마케팅을 할 때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배움이라는 게 필요하겠구나. 라는 것만 생각이 드셔도 대표님의 의식의 변화가 바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단계부터 아마 배움이라는 게 시작이 될 거고, 계속 배우려고 노력하실 거고, 찾아다니실 거고, 결국에 잘 되시겠죠. 그냥 잘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대표님들을 이제 대하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업이 그렇다 보니까 항상 미팅도 대표님들과 많이 하게 되고 대행을 하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컨설팅부터 시작해서 막 교육까지 대부분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두 부류로 나눠져요. 첫 번째 부류는 배우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되게 이제 보통은 좋아하시는 분들이 잘 만나겠죠. 배우는 걸 좋아하는데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 분들. 그러니까 내 스스로 그 역량이 안 되는 거예요. 강의 들을 땐 유레카가 되는데 막상 내가 하려니까 막막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때문에 저도 고민을 많이 한 게 AI를 만드는 거였고, 프롬프트를 만든다거나. 그런 걸 했었을 때 AI랑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강의가 업그레이드 됐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강의를 듣고 그걸 그대로 그 모티브를 잘 빼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지금 잠깐 보여드린 이것만으로도 되게 많은 인사이트와 소스를 얻으시는 되게 똑똑한 대표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제 무료 강의만 듣고도 성과를 내세요. 실제로 연락이 오고, 대표님이 알려주셨던 무료 강의 그거 때문에 해봤더니 블로그가 갑자기 이만큼 상승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무료, 유료 이런 가치를 떠나서, 당연히 유료는 유료의 가치가 있겠죠. 근데 그걸 떠나서 여러분들이 그 배움의 시간을 어떻게 하면 내 걸로 만들 거고, 그 트렌드를 보는 능력을 어떻게 따라갈 거고, 이거에 대한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지금 주말에 이렇게 시간을 내서 들으셨고, 또 이렇게 인사이트를 얻어가신 만큼, 잘 되셨으면 좋겠고, 어려운 게 있으시면은 충분히 소통을 해주시거나 저에게 DM을 주셔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라이브를 앞으로 유튜브로 할 생각이에요. 바디블렌드랑 마마팅이랑 둘 다 유튜브를 만들 거고, 그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앞으로는 해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트렌드 인사이트들을 계속 뿌려드릴 겁니다. 너무 좋죠? 뿌려드릴 거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계속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인사이트 많이 들으시면서 같이 성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